첫 만남. 이삿짐이 곤지암의 창고로 실려 떠나고 박스 몇 개를 밴쿠버로 미리 붙이고 비행기가 뜰 때까지의 남은 며칠을 신촌의 장바닥 같은 숙소에서 장돌뱅이처럼 보낸 뒤에야 우리는 로마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다. 집이 팔린 것은 5월 중순인데 밴쿠버는 8월 초에야 들어갈 수 있었다. 2달 반 동안 어디서 뭘 하지? 아내가 물었다. 나는 말했다. 이탈리아에 가자. 이탈리아 어디? 시칠리아. 시칠리아에 가는 거야.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왜 하필 시칠리아야? 2007년 겨울 미국 여행에서 돌아온 직후에 한 다큐멘터리 PD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EBS에서 새로운 여행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파일럿 프로그램을 찍으러 함께 가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어디를 가야 하는 거냐고 물으니 그건 아직 결정돼 있지 않다고 했다. 우리는 이대 앞의 한 커피집에서 만났다. 그는 거칠게 들판에서 살아온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갈색으로 그을린 피부에 가는 주름들이 뺨을 가로질렀다. 처음에 그는 검은 꽃의 무대인 라틴 아메리카가 어떻겠냐고 했다. 나는 이미 거기를 2번이나 길게 다녀온 데다 가는 길이 너무 멀고 험해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럼 혹시 그동안 가고 싶었던 곳 없었어요? PD가 물었다. 시칠리아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대답 같았다. 그 자리에 앉기 전까지는 나는 한 번도 시칠리아에 가겠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었다. 거긴 어쩐지 내가 영원히 갈 수 없는 곳, 그린란드나 남극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시칠리아라는 말이 튀어나온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시칠리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아주 피상적인 것들 뿐이었다. 그곳은 대부의 돈 콜레오네의 고향이고 시네마 천국의 토토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다.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 검은 옷을 입은 여자들이 살고 있으며 거친 사내들이 배를 타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러 떠나는 곳이다. 팔레르모라는 도시에서 영화제가 열린다는 것. 평론가 김현이 80년대에 시칠리아의 암소라는 평론집을 냈다는 것 정도가 내가 그 섬에 대해 아는 전부였다. 좋습니다. 그럼 시칠리아로 하지요. 다음 주에 떠납시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겠습니다. 배신하시면 안 됩니다. PD가 웃으며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2007년 12월의 시칠리아 여행은 그렇게 결정되었다. 이런 여행이 근사할 것 같지만 막상 속을 들여다보면 빛 좋은 개살구인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방송국의 제작 현실은 열악하다. 제작 기간은 짧고 일정은 즉흥적이며 제작비도 적다. NHK나 BBC가 6개월 걸려 찍을 일도 우리나라 방송사들은 2주 안에 찍는다고 한다. 그야말로 강행군이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끈기가 아닌 순발력이다. PD도 나도 시칠리아에 대해서 아는 바가 거의 없었다. 국내에는 시칠리아를 소개한 여행 안내서도 거의 나와 있질 않았다. 이탈리아 전체를 다룬 책의 일부가 시칠리아의 도시 몇 곳을 다루고 있을 뿐이었다. 밀라노 근처 크레모나에서 바이올린을 만드는 한국인이 코디네이터로 합류했지만 그 역시 이탈리아어를 한다는 것 말고는
우리보다 별로 나은 게 없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만난 지 열흘도 안 돼 벌써 로마행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 가서 부딪혀보죠 뭐. PD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고 함께 따라간 건장한 카메라맨도 걱정 같은 것은 하지 않는 눈치였다. 우리는 로마에서 1박을 하고 밤 기차를 타고 시칠리아로 떠났다. 기차는 아말피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달리다가 빌라 산지오반이라는 곳에서 페리에 올라타 메시나 해협을 건넌다. 기차가 그대로 배 위에 오르는 장면은 구약에 나오는 요나의 일화를 떠올리게 한다. 거대한 물고기를 닮은 페리가 입을 벌리고 뱀장어를 닮은 기차를 삼킨다. 고래 뱃속 같은 배 안에서 30분 정도를 머문 기차는 해협을 건너 메시나에 도착하면 다시 무트로 올라 팔레르모를 향해 달린다. 우리는 메시나에서 내려 렌터카를 빌려 시라쿠사로 달렸다. 미리 허가를 받지 않은 촬영은 번번이 제지당했다. 시라쿠사의 그리스 원형극장에서는 경비원이 삼각대의 반입을 불허했고 다른 곳에서는 비디오 촬영 자체를 막았다. 유럽의 겨울해는 짧다. 조금만 지체하면 해가 떨어지고 촬영은 불가능해진다. 급박한 상황에서 PD와 카메라맨은 경비들과 숨바꼭질을 해가며 어떻게든 그림을 찍어낸다. 그런 상황에서 나 역시 역할을 해야 한다. 화면에 나오는 것은 나밖에 없으므로 그들이 준비되면 나는 주저없이 화면 안으로 걸어 들어가야 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여행 다큐멘터리는 느린 다큐를 표방하고 있었다. 내레이션이 깔리는 가운데 빠른 화면 전환을 통해 시청자의 주의를 붙잡는 그간의 다큐들과 차별화하자는 것이다. 호수 위의 백조처럼 나는 최대한 느긋하게 미리 준비된 앵글 안으로 걸어 들어가 그리스 원형극장의 계단에 앉아 아이팟으로 음악을 들으며 지중해를 바라보아야 한다. 경비원의 눈을 피해 설치한 카메라는 멀리서 망원 렌즈로 내 동선을 쫓는다. 그러나 우리는 끝내 발각되고 이내 쫓겨나고 만다. 그럼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짧은 겨울해가 남아있는 동안 이런저런 제지를 피해 급박하게 촬영되는 이 느린 다큐의 제작팀에게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시칠리아에 상륙한 첫날, 우리는 점심도 거른 채 시라쿠사의 원형극장 2개에서 그림을 만들고 시내로 이동해 숙소를 잡고 산타마리아의 축제 행렬에 참가해 해가 질 때까지 그것을 따라다녔으며 해가 진 후에는 촛불 행렬을 쫓아야만 했다. 그 후에는 크레모나에서 온 코디네이터의 친구가 산다는 시골집을 찾아가야만 했는데 왜냐하면 거기에서 시칠리아 가정식을 대접받는 장면이 꼭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시라쿠사 근처에 사는 코디네이터의 친구는 함께 바이올린 제작을 공부하던 시칠리안인데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형의 일을 돕고 있었다.